잠은 보약이라더니 인생도 함께 고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65. 그러니까 인생 1라운드 끝나고 지금 2라운드 들어간 셈이지요. 근데요, 요즘 들어 제일 자주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참 이상하지요. 젊었을 땐 누가 잠 걱정해 줍디까? 오히려 형님 요즘 잠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었지. 그땐 밤새 술 마시고도 아침에 출근해서 김 부장님한테 혼나고 점심 먹고 또 회의실에서 졸고, 그게 인생이었지요. 근데 지금은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한숨은커녕 생각만 100가지. 아들놈 걱정, 손주 걱정, 아이고 이놈의 허리 또 쑤신다. 이러다 보면 한밤중에 화장실 2번, 새벽 5시엔 자동기상. 그것도 잠을 잔 게 아니라 누워 있었다가 맞아요. 사실 이게 다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이 탓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 안 됩니다. 노인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요, 기억력 저하, 우울감,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진답니다. 실제로 수면 시간이 짧은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게요, 그냥 밤잠이 문제가 아니고 노화 속도 조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실 58세쯤부터 잠이 이상해졌어요. 그때는 몰랐죠. 아이고 뭐 하루 이틀 피곤해서 그러겠지. 근데 그게 1달, 2달, 나중에는 아예 허리랑 목이 같이 아파지더라고요. 병원 가니까 딱 한마디 하시대요. 베개 바꿔보셨어요? 야, 난 그날 처음으로 내가 58년간 쓰던 베개가 내 인생의 배신자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그 옛날에 군대에서 봤던 고무 베개부터 애 키울 땐 딱딱한 장판 위에서 얇은 이불 베고 자고, 그리고 또 와이프가 싸게 샀다며 줬던 그 라텍스 베개. 뭔가 고급져 보이긴 했는데 자고 나면 목이 꺾여서 매일 아침 오늘도 삐끗했네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도 결심했죠. 그래, 베개 하나에 돈 좀 써보자. 결론요? 그때 처음으로 잠이 보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좋은 베개는요, 목이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등과 어깨가 편안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분은 어깨 높이에 맞춘 높이가 필요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폭신한 베개는 좋은 베개, 높은 베개는 어른스러움,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거 완전 반대예요. 잠을 자면서 목 근육이 풀릴 수 있어야 진짜 수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날 처음으로 아, 이게 자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전엔 그냥 눈 감았다 뜬다였고, 그날부터는 회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와이프도 말하대요. 당신 요즘엔 코도 덜 골고 아침에 안 짜증내네. 사실은요, 잠이 오니까 짜증도 덜 나는 거예요. 잠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말, 진짜 맞는 말이에요. 혹시 지금 아이고 뭐 나이 들어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잠은요, 몸이 쉬는 시간이자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허리가 약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걸 평생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젊을 땐 군대에서 멱살 잡히고 땅바닥에 구르고 공사장에서 벽돌 나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았죠. 그중 제일 큰 원인이 뭐였냐? 장판 생활입니다. 우리 애들 어릴 때 둘이랑 마누라랑 나랑 한 방에 5명이 누워 자려니 침대, 그림의 떡이었죠. 그래서 늘 장판 깔고 이불 깔고 베개 하나씩, 그게 우리 침대였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요, 장판이 딱딱하다 보니 척추가 쭉 펴지질 않아요. 허리가 C자로 굽거나 옆으로 잔다고 옆구리가 눌리면 디스크 오는 겁니다. 바닥에서 자면 습도 조절 어려워요. 딱딱한 바닥이 체압 분산이 안 돼서 허리, 엉덩이, 어깨에 무리 갑니다. 침대는 체형에 따라 탄성이 있고 수면 자세가 유지되면서 회복이 쉬워져요. 근데 참 웃기죠. 침대 살 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김장통 사고, 선풍기 사고, 명절 기차표 사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게 바로 제 허리였습니다. 와이프한테 허리 아프다 하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원래 찌뿌둥한 체질이야. 아니 사람 체질이 찌뿌둥 체질이 어딨습니까? 그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말인데 그땐 진짜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정자세로 자는 게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렵다면 옆으로 자되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게 포인트. 이러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베개는 목과 머리만 받치고 허리 밑에 얇은 쿠션 하나 받쳐주는 것도 추천입니다. 사실 저는요 60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허리가 펴졌어요. 그게 슬프면서도 고마운 일이에요. 한평생 구부정하게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침대 위에서 반듯하게 누워 자고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뚜듯하고 펴지는데 마누라한테 혼잣말처럼 했어요.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제 친구 영다리는요 잠버릇이 이상한 친구였습니다. 늘 엎드려 자요. 그것도 두 주먹을 턱 밑에 넣고 마치 미안해서 사죄 중인 자세로 잡니다. 그렇게 20년을 자더니 경추 디스크 왔어요. 병원에서 말하더랍니다. 이건 잠자는 범죄입니다. 그 후로 영다리는 베개를 3개나 사더니 이제는 침대 위에서 팔자 좋게 불침번 자세로 자더라고요. 사람은 늦게라도 깨달으면 참 다행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허리가 뻣뻣하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코를 심하게 고는 편이거나 자고 나도 피곤한 경우에는 수면 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베개, 침구, 수면 자세 이 3가지를 꼭 다시 봐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 허리 아프다고 약만 드시지 마시고 잠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나를 위하는 공간, 나를 회복시키는 공간, 그게 침대고 잠자리입니다. 내 허리 이제라도 챙깁시다. 진짜 살아갈 날이 더 편하려면 누워있는 시간이 편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내 잠자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거 하나 바꿨다고 허리, 마음,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밤이 너무 길다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요 하루가 너무 짧다 했어요. 아이고 하루가 48시간이면 좋겠다 그랬던 제가요 요즘은 밤 10시에 누웠는데 새벽 3시 같고 3시에 깼는데 해가 안 뜨고 결국 눈 뜨고 누워있는 시간이 더 깊디다. 이럴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외롭지? 실제로 노년기 불면증 환자의 60% 이상은 우울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반대로 불면증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인의 수면장애는 마음의 건강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 제가요 아내랑 싸우고 며칠 말 안 하고 지냈던 적이 있어요. 그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배는 고프고 말은 못 붙이겠고 혼자 소파에 누워 TV 보는데 화면보다 천장이 더 자주 보이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건 말 못할 게 쌓일 때 시작된다는 걸요. 우리 손주 민재 말이에요. 불면증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잠이 안 오는 병이야 했더니 할아버지 그럼 스마트폰 보시면 돼요 이럽니다. 아니 그건 불면증이 아니라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 녀석아. 아침에는 햇빛을 꼭 쬐세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잠들기 1시간 전엔 TV 스마트폰 끄고 침대는 자는 용도로만. 거기서 TV 밥 금지. 그때 처음으로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말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증상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을 못 내려놓으니까 몸이 잠을 못 자더군요. 그 후로 잠을 잘 자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마음을 잘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동네 영옥 씨가 있어요. 올해 70인데 요가도 하고 산책도 매일 합니다. 근데 그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 나가서 그냥 누가랑 얘기 좀 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밤에 잤다고 하더군요. 말 한마디가 수면제더라. 그 말이 그날따라 마음에 남았어요. 대화 하루 10분이라도 사람과 목소리 섞기, 손쓰기 활동 글쓰기, 뜨개질, 텃밭, 퍼즐 등 감정 표현 감정은 쌓으면 뇌에 멍이 듭니다. 관심 갖기 스스로에게도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 잠이란 건요 눈으로 자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마음이 쉴 수 있어야 몸이 진짜 자는 거고요.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참 많은 밤을 울면서 버텼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면서 누워 계신 분들,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고 저는 또 당신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낮잠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합니다. 요즘은 낮잠이 보약이다라는 말도 있고 낮잠 자면 밤잠 망친다는 말도 있지요. 둘 다 맞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느냐입니다. 제가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낮잠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그랬죠. 낮잠은 죄다. 자면 안 되는 거. 회사의 적. 근데 은퇴하니까요. 배만 부르면 졸립고 TV 보다가도 눈이 감기고 그러다 보니 낮잠이 생활이 돼버렸어요. 낮잠이 30분 이상 넘어가면 밤잠을 망칩니다. 깊은 수면과 리듬이 꼬이게 되지요. 또 늦은 오후 4시 이후에 자면 뇌가 밤인 줄 착각해서 밤에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결국 밤에 잠 안 오는 악순환 시작. 예전에요, 하루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소파에 누웠는데 눈 떠보니 저녁 7시. 아이고 벌써 밤이네 하고 밥 먹고 다시 누웠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 3시에 화장실 입원, 4시 반에 TV 켰다가 와이프한테 혼났습니다. 낮잠도 안 자고 좀 살면 안 돼? 아니, 안 잔 게 아니라 낮잠이 밤잠을 뺏어간 거지. 낮잠은 점심 식사 후 1~2시 사이. 시간은 2~30분 이내. 의자에 기대거나 소파에서 침대는 비추. 커튼 닫고 눈 가리고 알람 필수. 참고로 NASA 우주인들도 26분 낮잠이 최고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낮잠을 통해 삶의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냐? 그랬죠. 근데 아니었어요. 몸도 리듬을 원하고 마음도 규칙을 필요로 한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2살 어린데 요즘 저보다 더 건강앱에 진심입니다. 춘식씨 오늘 낮잠 45분이던데 밤잠은 나 몰라 하면서 앱 보여주는데 이게 또 부끄러워서 괜히 성질내게 돼요. 아이 그런 거 좀 믿지 마라. 나는 체질이 낮잠 체질이야. 그랬더니 아내 왈. 당신 체질은 잠 체질이 아니라 불면 체질이야. 터졌습니다. 인정. 기상시간 고정 평일 주말 똑같이 매일 30분 이상 햇빛 받기. 오후 4시 이후 커피 녹차 피하기. 자기 전 마음 정리 시간 만들기. 예 일기, 음악 듣기, 산책. 이게 반복되면 몸이 이 시간엔 자야지 하고 학습합니다. 나는 예전엔 시간이 많아지면 인생이 편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그 생각이 밤을 잡아먹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작은 루틴에서 나와요. 낮잠 하나도 그냥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밤 10시쯤에 라면을 한 그릇 말아먹었습니다. 라면에 밥도 한 공기 퐁당, 김치 송송 썰어 넣고 계란 탁 풀어서 아이고 그건 예술이지요. 근데요, 그날 밤 잠을 3번 깼습니다. 한 번은 속이 더부룩해서, 한 번은 물 마시러, 한 번은 후회하러. 밤에 피해야 할 음식들. 카페인 함유 음식. 커피는 물론이고 초콜릿, 녹차, 홍차에도 숨어 있어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라면, 튀김, 고기류는 소화에 부담 위가 일하느라 잠을 못 자요. 알코올. 술은 잠을 유도하긴 하지만 깊은 잡냄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다 깨고 악몽 꾸고 화장실 자주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 당분이 많은 디저트. 혈당 급상승 인슐린 활동 수면 리듬 깨짐. 제 친구 동만이는요, 밤 11시에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자는 게 낙이었어요. 이게 피로 풀린다 그러길래 너 그거 말고 그냥 자면 더 풀려 그랬거든요. 근데 걔는 맨날 아침마다 이래요. 아이고 밤에 또 꿈 꿨어. 꿈에 전 여친이 나왔어. 그래 그건 네가 술 마셔서 뇌가 혼란 온 거야 이놈아. 그럼 반대로 잠 오게 만드는 음식은 뭐냐? 우유 트립토판, 칼슘 풍부. 몸을 안정시켜줘요. 바나나 마그네슘, 칼륨 풍부. 근육 이완에 좋아요. 견과류 특히 호두, 멜라토닌 함유되어 있어요. 귀리 섬유질 많고 혈당 조절에 좋아서 깊은 잠 유도.
포인트는 소량, 따뜻하게, 자기 1시간 전쯤. 우리 집사람이요. 제가 잠 못 자고 끙끙대면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타줍니다. 그 한 잔 마시고 따뜻한 손으로 이마 한번 쓸어주면 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내려가요. 사람이요. 몸도 따뜻해야 자지만 마음도 따뜻해야 잠이 옵디다. 혹시 밤마다 출출하신 분들 계시죠? 절대 굶지 마세요. 굶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하지만 대신 무겁지 않은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게 포인트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미숫가루, 구운 고구마 1개, 삶은 계란 하나, 견과류 몇 알 따뜻한 허브차. 이거면 충분합니다. 먹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한 번은요, 동네 노인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어르신이 말하길, 나는 요즘 밤마다 삼겹살 구워 먹고자 고기 냄새가 최고야. 그래서 다들 놀라면서, 아니 그러고 잠이 오세요? 했더니, 잠이 안 와서 고기를 구운 건데, 고기 구우면 식구들이 일어나서 나랑 얘기해. 그러다 보면 맘이 풀려서 잠이 오더라고.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결국 고기가 아니라 대화가 수면제였던 거죠. 정리. 잠 안 올 때 음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위장은 잠잘 준비 안 됐는데 우리가 억지로 일시키는 겁니다. 대신 따뜻한 기운, 편안한 마음, 최고의 수면 보조제입니다. 잠을 방해하는 것과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몸은요, 밤이 되면 쉼을 원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은 해독하고 뇌는 정리하고 심장은 쉬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음식이 되어야지 방해하는 무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기 전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나를 돌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동안의 수면 이야기, 건강 이야기 다 접고 놓는 법에 대해 얘기하려고요. 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억지로 잘 수는 없어요. 눈을 감는다고 자는 게 아니고 불 끈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놓아야 옵니다. 생각을 놓고 긴장을 놓고 걱정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나서야 비로소 잠이 옵디다. 저희 아버지께선 90이 넘도록 주무시기 전에 늘 혼잣말을 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 몸아. 그게 기도인지 고백인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건 놓는 연습이었어요. 나이 들수록 수면 시간 자체보다 질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질을 망치는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걱정, 후회, 억울함, 미련. 즉, 마음이 놓이지 않으면 몸도 못 쉽니다. 제가 아는 상구 형님은요, 형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거의 3개월 못 주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저한테 이러대요. 이젠 눈 감고 그냥 눈물부터 나와, 춘식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그냥 같이 앉아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 마셨어요. 그날 밤 형이 처음으로 잤답니다. 그냥 울고 나니 비워졌다고.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몸만 따뜻한 게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야 해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용서, 이해, 포기, 그리고 사랑. 그게 마음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인생은요, 성공은 몰라도 무수한 포기와 놓음의 연속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모든 걸 통제하려는 걸 내려놓은 거. 그게 참 잠도 인생도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잠에 대해 이야기했지만요, 결국 이야기의 끝은 사는 법에 닿아 있습니다. 잘 자는 법은 잘 사는 법에서 시작되니까요. 하루를 내 식대로 살고 내 마음 챙기고 그리고 그 하루를 잘 정리하는 밤. 그게 진짜 인생의 루틴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금 누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고민 많았고 버티느라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이젠 놓아도 됩니다. 눈 감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내 마음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 고맙습니다. 잘 자요. 오늘 밤 아주 푹 편안하게. 내일은 더 가볍고 더 따뜻하게 일어나시길. 춘식이 아버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항상 건강하게 삽시다.